이번 시집 여우는 지난 그 2018년 그 발간한 그 우슬필담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시집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그 자연과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가래울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 삶, 그리고 돌아가신 엄니와 우리 가족에 관한 내용을 서사로 이렇게 담아낸 그 시집입니다. 총 60편을 그 3부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일부는 그 엄니 병환이 좀 중해가지고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서 입원해 계시면서 이제 임종까지의 그 상황들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그래 실었고요. 그리고 2부 같은 경우에는 그 임종 후에 그 전에 이제 살아가셨을 때의 어떤 그 삶의 기억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실었고, 그리고 3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족에 관한 그러한 그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집에서 이제 실체적 삶의 현장을 생동감 있게 좀 표현하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보내드리려 해도 아직까지 많은 그 이제 아쉬움이 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허망하고 막막하고 이제 쉽게 보내드릴 수 없는 그 엄니의 그 한많은 삶을 이제 그리움과 그 슬픔으로 이렇게 그려낸 제 나름의 진원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집입니다. 그 표준어주의에 따른 그 문체의 그 이질성 때문이랄까요? 하여튼 뭐 그동안 그 자유주의적 근대성과 그 개인주의 문체를 추구해온 그 표준어 문체는 그 대체로 이제 서구 개인주의와 그 합리주의적 그 문체 의식을 반영하듯 주어를 강조하는 영어식 통사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박정희 개발 독재 정권이 소위 근대화라는 수단으로 국어의 표준어주의 정책을 그 언론이나 이제 교육을 통하여 강제로 시행하였는데, 우리 대중의 그 건강한 삶과 의식을 그 추구하는 올바른 언어 의식을 가진 그 학자나 작가라면 그 표준어주의 정책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이 그 마땅한데, 오히려 이제 표준어주의 정책에 기반한 그 서구식 자유주의와 이제 개인주의 문학을 적극 펼치면서 중앙집권적 전행에 이제 부역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문학은 언어의식에서 볼 때 이제 표준어주의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지배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집권 의식, 또 이제 획일적이고 전체적이고 그 일방적인 사고방식과 불가분의 그 짝을 이렇게 좀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작은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형식으로 진정성마저 이제 모호하게 만들어서 저마다 이제 시적 이념이나 시적 그 기준을 스스로 저버리거나 망각해서 시의 그 독창성이나 개성이 없는 그 아사리판이 이렇게 되고 만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러한 위기가 이제 무분별하게 도입된 서구 문화에 대한 그 선망과 그 지적 허위의식이 현장감 없는 문학을 만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감이 없는 문학은 죽은 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이제 충청도에서 살고 있는 그 뼛속까지 이제 충청도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충청도 위역의 충청도 문장으로 이제 써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장감 있는 구어체 문장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그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렇게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니는 한참 그 젊고 이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때 사실 그 예지력과 그 판단력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신 분이셨거든요. 옳고 그름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 사실 저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없는 집 그 종손 그 외면으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예, 가장 가까운 인척인 그 사촌 분들 그 사촌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계신데 그 사촌의 그 모진 학대를 이렇게 그 견디다 못해간 그 계속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설 명절쯤 돼가지고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설 명절쯤 돼가지고 단박에 이렇게 거두어 그 내신 그 강단도 있고 또 말빨도 굉장히 셉니다. 그 말빨 센 그 여장부 스타일이죠. 예, 그래도 이제 그러나 또 저도 이제 외아들인데 외아들인 저밖에 그 모르고 이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그런 어떤 자상하고 그 따뜻한 분이셨죠. 근데 50대 한 후반쯤 그때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한 30년 정도 고생 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 대전의 그 이제 뭐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8월에 이제 퇴직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뇌신경계 계열에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보살펴 드렸는데 82세를 그 일기로 이제 영면에 드셨습니다. 항상 하시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없음에서 왔다 없음으로 가는 것이 그 인간 삶이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지난 2019년 그 4월 초파일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날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2019년 새해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목욕탕 좀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틈만 나면 목욕탕을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녀오시기만 하면은 장롱이니 막 되져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쌓인 옷가지들, 뭐 신발, 뭐그 학교 다니는 생활용품까지 다 하나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이제 버리기 그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다가 한만한 삶을 마치셨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병원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선망으로 이제 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정신이 들어오셨는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제 그 유언이 됐는데 이제 그 유언이 이번 시집 그 여우의 그 자서가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살고 있는 그 가래울은요, 이제 그 주변이 그 옛부터 이제 충암 김정 선생이라든지 그 우암 송시열 선생 그리고 동춘당 그 송준길 선생 그 등 그런 어떤 호서 사립의 학자들이 많이 그 살고 이제 그 계셨던 그런 그 부분이어가지고 그 효와 예를 굉장히 이제 중시 여겼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1975년 3월쯤일 텐데 그때 이제 대청호 수몰공사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 여름에는 그 이제 강물이 이제 기운차게 흘렀고 이제 봄 가을에는 부드러운 그 강이 흘러서 동네 사람들 놀이터가 된 그 평온한 마을이었는데요. 이제 군사 정권의 힘이 이제 막강하던 1980년 12월 그러니까 대청호가 이제 완공되면서 동네 사람들은 누천년 이어온 그 집터를 버렸고 그리고 이제 파묘를 했고 그 자신들이 살아온 그 흔적들을 이제 고스란히 이제 물속에 집어넣고 산 중턱까지 이제 올라왔거나 그 대전으로 나갔거나 아니면 청주로 갔거나 심지어는 그 지난 여름 그 휴가를 제가 이제 태안으로 이렇게 갔었는데요. 거기서 우연하게 그 어떤 간척지 땅이 넓고 이제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그곳까지 오셨다는 그 동면인데 거기가 옛날에 대덕군 동면이었었는데 그 동면분을 거기서 이제 우연하게 이제 만나게 된 어떤 그러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뿔뿔이 이제 흩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은 그 상수원 그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이제 꽁꽁 묶여 있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그 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뭐 다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대통령 별장이 들어서 가지고 사람들 그 출입까지도 이제 끊겼었죠.
그래도 이제 호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도 복이라고 손바닥만한 논대기라든지 밭대기 그런 곳에다 열무 심고 배추 심고 이제 근근히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중 5, 6년 대청호 공사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인력들이 주변 동네 아가씨들과 이제 연애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터를 잡고 가정 이루고 이제 말을 이렇게 좀 섞게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 대전의 접경 지역인 충북 뭐 보은, 옥천, 영동 그리고 전라북도의 무주, 진안, 장수 뭐 그런 쪽 그리고 경상북도의 뭐 저쪽 그 구미, 김천, 상주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많이 이렇게 섞여서 일을 하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지역별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역별 방언이 이제 서로 섞이면서 이제 개인 방언으로 이렇게 진화가 된 건데요. 그 이 방언이라는 것이 그 유역을 대표하는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표준어보다 이제 변화가 늦어가지고 그 방언이라는 것이 이제 표준어보다는 훨씬 그 변화가 늦죠. 표준어보다 이제 방언이 늦어서 그 언어 자원이 폭이 이제 훨씬 확장되고 그 언어 그 연구에도 이제 중요한 그 지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를 쓰기 위해서 이제 시간만 되면 그 주변 동네로 이렇게 취재를 가는데요. 가는 집마다 생활 양식이 다르고 이제 농사일도 바쁘고 또 특히나 이제 제가 별로 이렇게 숫기가 없거든요. 숫기 없는 제가 말 한 번 붙이려면 어찌나 힘들든지 첫 마디가 가장 그 고역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그 연세 이제 지긋하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셔서 수물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동네 이야기라든지 어떤 나무 이야기, 또 공부 잘하던 녀석 이야기, 못하던 녀석 이야기, 심지어 이제 귀신 이야기까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채집할 수 있었는데요. 그 되도록 살아있는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이렇게 쓰려고 주변 동네부터 이제 근처 내탑이라든지 어부동, 방아실, 회인까지 제가 이제 줄기차게 그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 저희 그 문학적 기반은 그 원시 반본과 그 자제 연원이거든요. 그래서 지성적 인유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스러운 자연 속에서 스스로 태어나 진실이면서 이제 그 자연이라는 것이 자제 연원이라면 원시 반본은 가장 신령한 존재로서 인간 존재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 옛 원시지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공을 초월한 점령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를 통해 잃어버린 일상의 영성적 존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곧 문학은 원시 반본의 그 방편이 될 수 있기에 그 일환으로 이제 문학을 하고 이제 시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이번 시집에서 저는 그 시를 대하는 태도나 그 관찰 방식에서 큰 변화를 준 것은 없습니다만 그 항상 곁에 계실 줄 알았던 엄니가 죽음이라는 그 명제를 남기고 가셨을 때 그 충격이 나는 그 깊은 사유를 갖게 된 것인데 그것이 변화의 동기라면 동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이번에 시집을 이렇게 묶으면 이제 엄니를 좀 편안하게 이제 보내드릴 수 있겠지 싶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보내드려야 하는데 보내드려야 이제 가신 분도 이제 편안하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제 허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엄니 젊으셨을 때 그 이제 늦은 밤까지 오시지 않던 날 그 마중 나가서 함께 강길을 이렇게 걸어온 날 그날 밤을 그 기억을 하면서 떠오른 시 한 편 그거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달강 육근상
행상나간 엄니는 오밤중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 나는 양치길 처녀 귀신만 산다는 달강 건넜네. 무청밭 지나가는 짐승이 어린애 울음소리로 자지러지면 복숭아 나무와 버드나무 가지가 목덜미 싸늘하게 할 것 같네. 고개 넘느라 이슬이 다 된 엄니 따라 걷는 달강길에는 망초 끝으로 쏟아져 내린 별들이 기우뚱 기우뚱 발등에 차이기도 했네.